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타운 의회는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 민 씨를 선출해 한인 시의원 수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셧다운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돼 법원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려는 조치에 연방법원이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는 20일 밤 뉴욕 일원에서 개기월식이 펼쳐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또 한 명의 한인 정치인이 탄생했습니다. 타운 의회는 공석인 시의원 자리에 앤디 민 씨를 선출해 한인 시의원 수가 3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회의에서 2명의 한인 경찰도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 정 의원이 시장이 되면서 공석이 된 시의원 자리에 한인 1.5세 앤디 민 씨가 선출됐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오늘 오전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일 민주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시의원 후보 중 앤디 민 씨를 선출했습니다. 뉴저지 레이크우드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앤디 민 씨는 지난해 펠팍시장 선거에서 크리스 정 후보 캠프 보좌관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텍스머니에 있어서 더 잘 유럴라이즈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으로 지명된 앤디 민 씨는 1월 29일에 치러질 정례 미팅에서 취임 선서를 하게 되며 임기는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따라서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은 6명의 시의원 중 3명의 한인 시의원이 활동하게 됩니다. 타운 의회는 6명의 경찰과 교통경찰 2명의 선서식도 개최했습니다. 새로 채용된 최찬호 씨와 마틴 김은 한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But I plan to, as a new police officers, to be professional, get to know my community, the people who work, and most importantly, just really try to change how policing is today. 또 오늘 선서식에서 제이슨 신, 크리스토퍼 강 2명의 한인이 교통경찰로 채용됐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26일째를 맞고 있지만 종료가 불투명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핵심 업무를 다루는 직원 4만 8천여 명을 강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2018년도 세금 보고 시즌을 앞두고 셧다운으로 휴무에 들어간 직원 4만 6천여 명을 복귀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연방항공청도 비행안전감독관 2,200여 명을 이번 주말까지 복귀시키기로 했으며 식품의약국도 직원 500명에게 복귀를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셧다운 종료 때까지 무급으로 일하게 됩니다. 셧다운 사태로 전체 미 연방 공무원 210만 명 중 40%에 해당하는 80만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셧다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필수 공무로 지정하고 무급으로 업무를 이어가도록 해 약 42만 명이 급여 없이 출근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정부의 이런 행위가 노동법과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오늘 연방공무원 노조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지급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에 따른 무급 통보가 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현재까지 공화 민주 양당 간 해결책 도출을 위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언제 종료될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민법원 심리가 취소돼 법원의 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지난 11일까지 예정된 이민법원 심리에 취소된 케이스가 4만 2,726건에 달했다고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가 공개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지 않으면 심리 취소 건수는 오는 2월 1일까지 10만 8,112건, 3월 1일까지는 18만 5,071건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취소된 심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취소 심리는 9,424건이었으며 뉴욕주가 5,3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텍사스 5,141건, 플로리다 4,232건, 뉴저지 1,89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도 2월 1일에는 각각 24,773건, 12,759건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3월 1일에는 41,384건, 21,367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 재판 건수가 지난해 11월 현재 80만 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이후 이처럼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과 관련해 미국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에 관한 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려는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이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맨하탄 연방법원 제시 퍼먼 판사는 어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의 시민권 문항 추가는 헌법상 위배되지는 않지만 임의적 추가이며 적절한 행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시민권 문항이 추가되면 수십만 명이 센서스에 집계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불허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를 포함한 18개 주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 문항 추가가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참여를 막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이 같은 불허 판결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의 큰 승리이며 뉴욕시 의회는 모든 뉴요커들이 집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도 무자비하고 차별적인 시민권 문항 추가 시도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었으며 센서스 자료의 정확성도 낮추는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합법화를 지지하는 수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어제 신년 연설에서 발표한 새 예산안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본격 추진해 주정부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연간 30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새 계획에 따르면 만 21세 이상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된 전과자의 기록도 없애게 됩니다. 또 뉴욕주 비닐봉지 사용 금지와 모든 음료수의 병이나 캔에 대해 5센트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유권자들의 투표 장려를 위해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모든 담배의 구매 가능 연령을 만 21세로 올리는 것과 뉴욕시의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는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한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도 신년 연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올해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성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함으로써 불평등하게 적용됐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낮은 수준의 전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며 새로운 산업 이익을 창출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 85센트이며 현재 주의회에는 최저임금을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최악의 수준인 트랜짓 열차, 버스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상하원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에도 조기 투표가 도입되고 9월 치러지던 주 예비선거가 연방 예비선거와 함께 6월에 실시됩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뉴욕주 상하원을 각각 통과함에 따라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마치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권자들이 선거일 10일 이전부터 투표소에서 조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과 매년 9월 치러지는 뉴욕주 예비선거를 연방 예비선거가 실시되는 6월 마지막 주로 변경해 동시에 치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16세, 17세 청소년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 시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번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화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주 하원에서 유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번번이 제동을 걸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가 크게 용이해져 투표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020년부터 페리 서비스를 5개 보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페리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추가 재원이 필요해 뉴욕 시민의 세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 페리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새 페리 서비스로 이전에 없던 항로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리 서비스 확대 계획은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를 잇는 새로운 2개 항로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페리 서비스 항로를 일부 변경해 브롱스와 브루클린에 경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가 확대된 페리 요금이 다른 대중교통 요금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현재 전철 요금과 같은 $2 75센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승객 한 명이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시정부가 $8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현재 계획된 페리 선착장 확대와 관련해 $1억 예산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생각하는 페리 서비스 확대는 일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대부분의 뉴욕 시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밤 뉴욕 일원에서 슈퍼블러드 늑대라는 이름의 개기 월식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항공우주국에 따르면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이 20일 오후 9시 31분부터 시작돼 오후 11시 41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12분까지 최절정을 이룬 뒤 오전 2시 48분까지 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식은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슈퍼와 함께 유난히 붉은색을 띠어 피를 의미하는 블러드, 그리고 1월의 보름달을 칭하는 늑대가 합해져 슈퍼 블러드 늑대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18일부터 20일까지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보돼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월식을 관측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미국 대륙을 관통하는 개기 일식이 3시간 동안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은행이나 마트 등 집 근처를 방문할 경우 무심코 차량을 주차장이나 길가에 세워놓고 볼일을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자칫하면 이 같은 부주의함이 차량 도난 사건, 이른바 카제킹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을 걷던 흑인 남성 2명이 옆 길가에 세워져 있는 차를 보고 갑자기 발걸음을 돌립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탄 후 운전자가 놀라 차에서 내리자 이들은 곧바로 도망칩니다. 이처럼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어도 위협해 차를 강탈해 달아나는 이른바 카제킹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For the most part, if there's no parking, then I would put my emergency lights on, wait to see if there's any parking enforcement, and fiddle with my phone. I'd probably do it 9 out of 10 times, especially like Korean banks that don't have parking. I typically just put my car and the emergency lights on, and yeah, I do that most of the time. But I have heard about issues with that late at night, especially with like ATMs and stuff. So I am definitely going to be more cautious about it. 이같이 ATM 앞 길가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차량들도 카제킹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차량 탈취범들은 차가 주차되어 있지 않더라도 교차로나 프리웨이 진입 구간, 주유소 등 차가 천천히 달리거나 정차하는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는 차에 타 있을 때도 항상 주변을 살피고 잠깐 내리더라도 차량 문은 잘 잠겼는지, 열쇠는 안 꽂혀 있는지 등을 반드시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It's really important that they make sure that they don't leave their car running, you know, like if they go into a store or something like that or go visit a friend, don't leave the keys inside the car whatsoever. We saw a lot of incidents where people had their cars parked in underground garages at their apartment complex and left the keys inside the vehicle or left the keys in a car for a different vehicle that was also in the same parking lot. And all that did was give the suspect an equal opportunity to go ahead and take those vehicles. 지난달 토렌스 지역에서는 한 상가 앞에서 차량 절도범들을 제지하기 위해 차문에 매달린 운전자가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차량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절도범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고 따로 위협하지 않더라도 절대 맞서지 말고 즉시 경찰국과 보험회사, 가주 차량국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북가주에서 오늘 3번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세크라멘토에서 북서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페트롤리아 인근 지점에서 2.9의 작은 지진이 처음 발생했으며 같은 지점에서 낮 12시 20분쯤 4.3마일 깊이의 진도 4.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분 뒤 3.7의 여진이 또다시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페트롤리아 지역은 지난 6일 전에도 진도 3.3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가 2019년 발간한 교회 주소록에 따르면 올해 교협에 등록한 뉴욕 일원의 한인교회 수는 총 370개로 집계돼 전년보다 5개 더 늘어났습니다. 교협 정순원 회장은 뉴욕 한인 커뮤니티 발전에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한인 이민사에 남길 만한 자료와 기록을 위해 교회 주소록을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 교협은 한인 사회와 교계 성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벨 블러바드 선상 주상복합상가 2층 아시안 마사지 업소 해피스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업소 내에 있던 남녀 2명이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으며 현재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층에 위치한 아이스크림 가게 스노우데이즈는 업소 간판과 내부 일부가 소실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분진 등이 벨 블러바드 일대를 뒤덮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있었습니다. 김진성 전 뉴저지 머겐 카운티 검찰청 수사관이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머겐 카운티 셰리프국의 언더 셰리프로 임명됐습니다. 약 600명의 직원이 소속된 버겐 카운티 셰리프국은 카운티 경찰 업무와 법원 보안, 법원 명령 수행, 구치소 관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언더 셰리프는 셰리프국의 4개의 주요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 언더 셰리프는 25년 동안 버겐 카운티 검찰청 수사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뉴욕시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34개의 뉴욕 시내 빌딩을 불법 숙박업소로 사용한 부동산 브로커 메트로폴리탄 프로퍼티 그룹을 상대로 $2,100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는 18개의 회사 이름을 사용해 가짜 아이디를 에어비앤비에 만들어 130개의 아파트를 호텔방으로 사용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회사 전 현직 직원 4명과 5개의 빌딩 소유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 섭씨 영하 1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고 오전에 1인치에서 3인치가량의 눈이 예상됩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오후 늦게 눈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